오늘은 인도의 풍습 중 하나인 사티제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풍습은 보통 종교나 신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지죠. 힌두교는 인도 신화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종교입니다. 2020년 기준 11억 6천 명, 전 세계 인구의 약 15%가 믿는 종교로 기독교, 이슬람에 이어 세 번째로 신도가 많은 종교이죠. 사티제도는 인도 신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힌두교의 풍습이고요. 사티제도는 부부 사이에서 남편이 아내보다 일찍 죽게 되면 남편의 시체를 화장할 때 아내가 산채로 불 속으로 뛰어드는 풍습입니다. 당연히 살아남기는 힘들죠. 현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상식 밖의 일이고 말이 안 되는 풍습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까지도 인도에서 가끔씩 일어나는 풍습이며 인도인들은 사티제도가 잔인하다고 생각하지 않죠. 오히려 성스러운 의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왜 이런 풍습을 성스럽다고 생각할까요? 그리고 어쩌다 이런 풍습이 생긴 것일까요? 사티제도 이야기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인도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도 한 번쯤은 시바신에 대해서 들어본 적은 있으실 겁니다. 이쪽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우리도 한 번쯤은 본 모습이죠. 시바신은 인도 신화에서 파괴의 신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바로 시바신의 첫 번째 아내가 사티제도라는 이름의 유래인 사티이죠. 사티는 정숙하고 용감한 아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티의 아버지인 다크샤는 사티가 결혼 정년기가 되자 신들을 모아 연회를 열었죠. 사티의 신랑감을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다크샤는 이 연회에 일부러 시바신을 초대하지 않았죠. 다크샤는 시바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그 이유는 시바신이 파괴의 신이라 불리는 만큼 성격이 안 좋았기 때문이었죠. 하긴 저라도 성격이 안 좋은 사람과 딸을 결혼시키고 싶지는 않을 것 같네요. 하지만 역시 자식은 부모 맘대로 안 되는 걸까요? 다크샤의 바램과는 달리 이미 사티는 연회에 있는 신들보다 시바신만이 자신의 신랑감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사티는 아버지인 다크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시바와 결혼하죠. 다크샤는 시바가 사티와 결혼을 하였음에도 시바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습니다. 시바 또한 다크샤가 자기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그러던 중 다크샤는 희생제라는 의식을 열게 됩니다. 다크샤는 또 시바를 초대하지 않았죠. 다크샤는 희생제에서 다른 신들에게 시바신의 안 좋은 점을 말하면서 명예를 깎아내렸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을 사티가 숨어서 지켜보고 있었죠. 시바신의 명예가 위축되자 사티는 분노하였습니다. 사티는 남편인 시바신의 명예를 회복시키고자 희생제의 불 속으로 몸을 던졌죠. 자기 자신을 산 제물로 해서 말입니다. 결국 사티는 불에 타서 죽게 되죠. 이 소식을 들은 시바신은 분노하여 다크샤와 싸우러 갔습니다. 시바는 다크샤의 목을 베어버리고 사티의 시신을 가져오죠. 힌두교를 믿는 사람들은 남편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 사티의 행동을 성스럽다고 생각했습니다. 사티가 이상적인 아내상이 된 것이죠. 사티가 이상적인 아내상이 된 것까지는 좋습니다. 문제는 이 이야기를 현실에 적용시킨 것이죠. 사티의 행동을 모티브로 삼은 풍습인 사티제도가 생겨난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여성의 인권이 낮은 인도라고 해도 불에 뛰어들어 죽으라는데 제정신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애초에 사티제도는 강제가 아닌 선택입니다. 안 한다고 하면 그만인데 말이죠. 이걸 이해하려면 인도 사회로 들어가 봐야 합니다. 인도는 지금도 여성 혼자 여행 가면 안 되는 나라로 언급될 만큼 치안도 안 좋고 인권도 낮은 나라입니다. 과거에는 더욱 심했죠. 극심한 가부장제 사회이며 남존여비가 매우 심한 나라였습니다. 여성을 부정한 존재로 여겼을 정도이죠. 그래서 인도 여성은 혼자 살 수 없었고 결혼을 해서 살아야 했습니다. 선택이 아닌 필수로 말이죠. 그래도 남편이 일찍 죽으면 과부들은 재혼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카스트 제도가 심해지면서 과부가 재혼을 하면 카스트 제도가 무너진다는 이상한 논리로 과부들은 재혼을 할 수 없게 되었죠. 인도는 과부들의 재혼을 막기 위해 과부가 된 여성들은 머리를 다 밀어야 하며 장신구와 하얀색 이외의 옷은 입으면 안 된다는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남자를 유혹하면 안 된다는 이유에서였죠. 여자의 인권이 낮은 인도에서 딱히 할 일도 없을 것이고 그렇다고 재혼도 할 수 없는데 과부는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할까요? 인도도 나름의 해결책을 만들어 놓기는 했습니다. 남편이 먼저 죽게 되면 재산은 다 아내에게로 가도록 해놓았죠. 과연 남편의 가족들이 아내에게 모든 재산이 가도록 놔두었을까요? 당연히 아니었습니다. 법에는 재산이 아내에게 간다고 명시되어 있어서 법적으로는 방법이 없으니 다른 방법을 사용했죠. 바로 죽은 남편의 친척들 중 한 명과 동침을 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여자는 재산과 함께 다시 남자의 집안에 귀속되게 되는 것이죠. 이것마저 거부한다면 과부로 살던가 사티제도를 해야 했습니다. 힌두교에서는 남편이 아내보다 일찍 죽으면 아내가 남편을 잡아먹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과부들은 집안에서 거의 감금을 당한 채 살아야 했습니다. 여성의 인권도 바닥이었지만 과부가 된 여성은 사람 취급마저 못 받았을 정도였죠. 그래도 사티제도만큼은 하고 싶지 않아 했습니다.
이런 멸시를 받으며 살더라도 죽는 것보다는 더 낫다고 생각했죠. 그런데도 사티제도는 계속 행해졌습니다. 사티제도를 원하는 건 과부가 아니라 친척들이었죠. 친척들이 사티제도를 원했던 가장 큰 이유는 돈 때문이었습니다. 사티제도를 하게 되면 남은 사람들은 큰 돈을 받았거든요. 사회적으로도 과부가 된 부정한 여성이 여신으로 승격할 수 있는 성스러운 의식이며 사원이나 기념비도 지어주고 친척들의 죄도 사하여준다고 하니 강요가 잇따랐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성이 비싼 장신구를 여러 개 착용할수록 더욱더 높은 여신으로 승격할 수 있다고 믿었는데 이 때문에 카스트 제도의 일계급인 브라만들도 사티 제도를 원했습니다. 과부의 시체가 불에 타 없어지고 남은 장신구는 브라만의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과부가 사티 제도를 거절하면 강요와 협박을 하였고 이 또한 안 되면 약을 먹여서라도 강제로 실행했죠. 비인류적인 사티 제도는 몇 번이고 금해졌지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지금은 도시나 여행지 등에서는 모두 사라졌지만 눈길이 닿지 않는 시골에서는 가끔씩 행해지고 있죠. 사티 제도가 없어지는데 가장 큰 영향력을 준 사람은 바로 기독교 선교사 윌리엄 캐리였습니다. 윌리엄 캐리는 1793년 당시 가족들의 완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인도행 배를 탔던 인물이죠. 윌리엄 캐리는 인도행 배를 타고 5개월 만에 인도의 벵골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인도 농장에서 일을 하면서 돈도 벌고 인도의 언어와 전통을 배웠죠. 남은 시간에는 선교를 하며 인도 벵골 마을에 차츰차츰 적응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1794년 5살인 자신의 아들이 병에 걸려 죽게 되었죠. 윌리엄 캐리는 큰 상처를 받았지만 그래도 자신이 인도에 온 목적을 생각하며 선교를 계속했습니다. 윌리엄 캐리는 인도의 신분제도에 의해 사람들이 평등하지 않으며 특히 여성들의 인권이 너무나도 낮다고 생각하죠. 기독교의 기본적인 사상 중 하나가 평등이니까요. 캐리는 여성들의 인권이 낮은 이유가 가르침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동료들과 돈을 모아 여성들이 가르침을 받을 수 있게 학교를 짓고 여성들을 가르쳤죠. 그러던 중 윌리엄 캐리는 사티제도를 보게 됩니다. 캐리가 본 사티제도는 말 그대로 끔찍했습니다. 캐리는 곧바로 사티제도를 반대하는 운동을 하게 되죠. 인도 정부에서는 사티제도는 이미 금지되었으며 과부가 너무나도 원하는 경우에만 진행되는 것이라고 변명했습니다. 물론 금지는 되어 있었지만 과부가 원해서 이런 일을 할 리는 없다고 생각한 캐리는 조사를 해보죠. 1802년 한 해 동안 인도의 캘커타 지방 50km 안으로 438명의 과부들이 죽었으며 자신들이 원해서 죽은 것이 아닌 친척들이 강제적으로 사티제도를 진행시켰다는 것을 알아냅니다. 그런데 갑자기 외국인 선교사가 들어와서는 이런 일들을 벌이니 인도인들 입장에서는 곱게 보일 리가 없었습니다. 힌두교의 지도자들은 선교사들이 힌두교를 없애기 위해 사티제도라는 성스러운 의식을 폐지하려 한다고 청원했고 사티제도가 없어지면 아내가 남편을 취할 것이라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죠. 그러나 선교사들도 한 고집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러서지 않았다는 말이죠. 결국 1829년 사티제도가 공식적으로 금지됩니다. 하지만 사티제도는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힌두교 지도자들은 사티제도를 성스러운 의식이라며 다시 시행할 수 있는 풍습으로 만들려고 했죠. 1849년 당시 인도를 지배했던 영국의 총사령관 찰스 제임스 네이피어에게 사티 풍습을 다시 허락하게 해달라고 하면서까지 말입니다. 이에 제임스 네이피어는 사티제도가 인도의 풍습이어서 허락해달라면 허락해주겠다. 대신 우리의 풍습도 허락해달라. 영국에서는 여성을 불로 태워 죽이는 사람을 교수형하기로 되어 있다. 라고 말했죠. 사라져야 하는 풍습인 사티제도는 현대까지도 인도의 작은 마을과 시골에서 행해지고 있습니다. 눈과 귀를 가린 채 말이죠. 사티제도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